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3회 문제 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41번 보시면 스텝모터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 물어봤는데, 스텝모터가 보시게 되면 한 문제씩 이렇게 잘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특징이 얘가 한 15가지씩 있다 보니까 이걸 외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제 속에서 답을 좀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스텝모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는데 1, 2, 3번은 다 맞고요. 1번하고 2번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회차인가 문제풀이 했었죠. 4번에 보시면 브러쉬 등 부품수가 많은 게 아니라 적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특징들을 보시면 장점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암기를 좀 하시면 쉽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42번 갑니다. Y결선한 변압계 2차 측에 사이드스터 6개로 결선 삼상 전파 정례를 구성했대요. 삼상 전파에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삼상 전파. 이 삼상 전파가 누구하고 똑같냐면 육상 반파하고 같아요. 직류 평균 전압 물어봤죠? 그럼 얘는 얼마냐? 그게 중요할 건데 ED는 직류 전압 ED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342에다가 코사인 알파. 이 알파는 점호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는 무슨 전압이냐면 상전압이죠. 상전압. 요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요 2.34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이분에 3루트육 있죠. 3번에 3루트육을 파이로 나오면 2.34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적분의 결과식인데 우린 적분 따위는 안 할 거니까, 그죠? 참고로 삼상 반파 잡아드릴까? 참고로 삼상 반파가 나오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 D는 1.17의 2 코사인 알파 라고 하시면 돼요. 1.17의 2의 코사인 알파 요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반파에다가 2배를 때리면 전파가 돼요. 요거 2배 때리면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17의 2 코사인 알파고요. 여기 이제 상이냐 성간이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성간이면요. 실제로 성간이면 얘가 상이잖아요. 성간 나오면 루삼을 나눠줘야 돼. 성간 전압에 루삼을 나눠야 상전압이 나오죠. 거기에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우리 42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3번 갑니다. 43번 문제. 다음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가로 안에 가로가 몇 개인지를 세시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예전부터 단 한 번도 바뀌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로가 4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믿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가로는 몇 글자일 것 같아요? 한 글자가 되겠죠. 두 번째 가로는 아직도 고민 아닙니까? 2글자가 되겠지. 세 번째 가로 3글자, 네 번째 가로 4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온, 턴온, 스위칭, 전력, 손실. 자, 그 다음 44번 문제 갈게요. 단자 전압이 200V고요. 계자 저항이 55, 부하 전류가 50A야, 전기자 저항이 0.15,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3V. 전압 강화 나왔으니까 전압 강화까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분권 발전기에 밑줄 하나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종류가 대부분 나오죠. 무슨 발전기라고. 우리 발전기는 그렇죠. 플러스. 전동기는 마이너스. 자, 발전기 유도기 전력으로 가네. 이 값을 구해달래. 이 값.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분권에서 E는 V 플러스 IA의 RA죠. 근데 전압 강화 나오면 전압 강화까지 적용해줘야 돼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나와 있으니까 이 A까지 적용해야죠. 만약에 브러쉬 접촉자에 의한 전압 강화 나오면 플러스 2B까지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V는 얼마예요? V는 단자 전압 200V 줬고요. 200 플러스 IA는 구하셔야 돼요. 안 줬어요. IA 어떻게 구해요? 쪼개진 전류를 합치면 되죠. 그래서 I 플러스 IF 이렇게 들어가요. I가 얼마냐면 부하 전류인데 50A입니다. RF는 참고로 계자 전류인데 계자 전류를 안 줬고요. 대신에 뭐가 주어졌냐면
계좌 저항하고 그 다음에 전압이 있으니까요. 얘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다 써볼게요. IF는 RF분의 V.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RF가 얼마입니까? 계좌 저항이 55, 단자 전압 V는 200V. 그래서 54A가 나오네요. 예. 자, 그럼 여기다가 54를 넣어주시고, 전기자 저항은 줬어요. 얼마 줬냐면 0.15. 예. 그 다음 플러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3V. 예, 요거를 다 싸그리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211.1 나오네요. 211.1V. 예,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예, 1번에 있네요. 1번. 자, 넘어가서 45번 들어갑니다. 전력 변환기기가 아니고 물어봤는데, 예, 변압기기는 전력 변환기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압을 변성해 주는 거니까 높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승합 강압. 자, 정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예,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전력 변환기기입니다. 인버터는 뭐예요? 인직교,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컨버터는 물론 반대인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력 변환기기입니다. 근데 유도전동기기는 전력 변환기기가 아닙니다. 그냥 교류 전원을 인가해서, 예, 교류를 이용해서 그냥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예, 변환기기가 아닙니다. 전원을 인가해서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거니까, 예, 변환기기가 아닙니다. 3번입니다. 46번입니다. 46번 문제는 변압기 1차측 사용 탭을 줬는데 22,900.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사용 탭이라고 했는데 22,900V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1차측 전압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탭이라는 거는 권수입니다. 예. 코일을 많이 가오면 전압이 많이 발생할 거고요. 코일을 적게 가오면 전압이 적게 발생한다. 예, 탭 권수라고 보셔야 돼요. N1입니다. N1. 1차측 사용 탭 N1. 그 다음에 2차측 전압이 360V였다면 2차측 전압을, 예, 전압가가 생기니까 전압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380으로. 그때 1차측의 탭을 몇 볼트로 놓으면 되느냐. 예, 탭을 조정해가지고 전압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수비 공식을 봐야 되는데, A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N2분의 N1, 전압비는 V2분의 V1,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검정화의 크로스를 적용하면 N1 곱하기 V2는, 예, N2 곱하기 V1,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물어본 거는 이 N1인데, N1의 값의 탭을 얼마로 놔야 됩니까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얘를 넘겨야 돼. 그러면 V2분의 V1 곱하기 N2, 예,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언급한 것은 2차측 전압하고 1차측의 탭을 언급한 거니까 얘네들이 언급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예,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N1하고 V2는 무슨 관계냐? 예,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N1-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2차 측의 전압을 먼저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2차 측 전압의 V2는, 예,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할 거고요. 분모는 변화되기 전, 예, 분자는 변화되는 후 값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전압이 360, 변화되기 전, 분자가 변화된 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V2분의 1이니까 N1-를 구하기 위해서, 예, N1-를 구하기 위해서는 N1은 V2의 역수 관계니까, 예, 반비례 관계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380분의 360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원래의 탭이 얼마였냐면 22,900이었거든요. 예, 요렇게 해서 곱하면, 예, 전압을 올리려고 할 때, 2차 측 전압을 올리려고 할 때 1차 측의 권수를, 탭을 얼마로 놓으면 되는지 계산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일단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21,900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정답이 몇 번에 있냐면 정확히는 21,694V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21,694V인데 근사치를 찾아야 되니까 이런 탭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1,900V의 탭을 이용해서 전압을 올리는 겁니다. 2차측 전압. 정답은 2번인데 힌트를 제가 이제 답을 찾기 전에 힌트는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냐면
얘가 이제 이꼬르 셈셈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측전압을 올리려고 해요. 2차 측전압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가 같아야 되니까 얘네는 일정한 거고요. 같아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되는 거죠. 2차 수전압을 올리려면 1차의 탭을 내렸을 때 2차 수전압을 올리고 왼쪽 좌변값과 우변값이 같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놈들이 일정한 상태에서 2차 측의 전압을 올리기 위해서는 1차 측의 탭의 권수를 내려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22,900에서 21,900으로 탭을 다운시키면 전압이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실기까지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사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 여기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동기발전기 단납비가 1.2, KS를 단납비라고 합니다. 1.2를 줬고요. 이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PU법을 물어봤는데, PU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PU는 뜻이 뭐냐면, PU가 만약에 1이면 퍼센트로 얘기하면 곱하기 100하면 100%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퍼센트하고 PU법의 관계는 100을 곱했느냐, 100을 나누느냐 그 차이입니다. 퍼센트에서 100을 나누면 PU법이 되는 거고요. PU법에서 100을 곱하면 퍼센트법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어본 게 뭐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본 겁니다. PU법으로 표현을 해달래요. 그러면 곱하기 100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하고 얘의 관계가 중요한데 퍼센트 ZS와 단납비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임피던스에는 L 성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L은 나쁜 놈의 L이에요. 그래서 작으면 단납비가 커지고 안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단납비와 안정도는 같이 가는 거니까 항상. 반면에 L이 커지면 단납비는 작아지고 안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수관계라서 분의 1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퍼센트 ZS는 KS분의 1이니까 KS가 1.2분의 1이므로 0.83이 될 거고요.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법 83%, 100을 곱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PU법으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0.83의 PU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퍼 유니트라는 놈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있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48번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표현을 해볼게요.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48번. 그렇습니다. 정규 속도가 1732rpm의 직권전동기가, 직권전동기에 토크가 4분의 3으로 되었을 때 속도가 몇 rpm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 포함은 무시하고요. 그러면 그 토크가 4분의 3으로 되기 전에는 얼마냐는 거죠. 100%입니다. 무조건 주어지지 않으면 100%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기동할 때는 토크가 100%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큰 기동 토크를 얻어야 전동기가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걸린다. 1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권전동기에서 회전수와 토크의 관계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관계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권전동기에서의 토크 관계식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전기자 전류는 제곱의 비례, 회전수는 제곱의 반비례. 이 관계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제곱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분권전동기의 관계식이 된다. 요거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토크하고 회전수니까 요 관계식만 따로 뽑아가지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토크는 얼마였다고요? 1입니다. 그리고 그때 회전수가 얼마냐면 1732rpm으로 회전을 하고 있대요. 제곱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관계식이 제곱분의 1이니까. 근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토크가 4분의 3으로 감소가 됐대요. 그때 회전수는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역시나 엄정화의 크로스입니다. 그러면 n제곱분의 1은 곱하나 마나니까 n제곱분의 1은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요. 4분의 3 곱하기 1732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얘를 갖다가 분모분자를 역수를 취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n제곱분의 1을 구하는 게 아니라 n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곱까지 마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까지 마저 넘기면 루트가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위아래를 바꿨으니까 우변도 위아래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3분의 4가 될 거고요.
얘를 위아래 바꾸면 1732의 제곱인데 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1732를 그냥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약 대략 2000rpm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 있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관계식으로부터 토크가 감소하면 회전수는 증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9번으로 갑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계속해서 나오는 숫자 안 바뀌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49번 문제 갑니다. 자, 그림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계 개념도고요. C를 뭐냐고 물어봤는데 C는 보상권선이고요. A는 참고로 아마추어의 전기자입니다. F는 참고로 필드의 계좌고요. 그래서 C가 보상권선의 2번입니다. 이 보상권선은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그 다음에 50번 들어갑니다. 50번은 이제 답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이상적인 변압기 무브화에서 위상관계를 옳은 거 물어봤는데 이상적인 변압기는 이제 손실이 없는 변압기니까 또 무브화라고 했으니까 과가 걸려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상적인 변압기 손실이 없는 변압기니까 알만해로 동상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석과 여자 전류가 동의상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한 문제밖에 없는 문제고요. 변화를 시켜서 변형된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답으로 찾아주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1번입니다. 3000V 60Hz 8극에 100kW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전보아에서 2차 동선이 3km, 기계선이 2km, 전보아 회전수를 구하래요. 회전수는 전동기, 유도 전동기의 전보아 회전수 N입니다. 그래서 회전자의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회전자의 속도의 공식은 1-S의 NS가 되겠네요. 요식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NS를 먼저 구할 건데 항상 동기 속도의 NS는 극수와 주파수가 나오면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극수가 몇 극짜리냐면 8극 그리고 120에 주파수가 6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900rpm이 나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이제 여기다 900을 넣으시면 되는데 슬립을 안 줬으니까요. 슬립을 구해야 되는데 슬립을 구하기 전에 N하고 NS가 있는데 누가 빨라요? N이 느리고 NS가 빨라요. N이 느리기 때문에 900보다 작은 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나가리고요. 또 하나는 슬립이라는 것은 0.0 몇 프로 정도가 정상 범위니까 얘가 얘보다는 느린데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슬립이 작기 때문에. 슬립이 크면 엄청나게 크면 얘가 많이 떨어질 건데 슬립이 엄청나게 크진 않거든요. 뭐 4% 6% 정도니까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얼추 답이 나오겠죠. 87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의 편법으로도 답을 찾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여러분들 답은 찾아놨어요. 느낌상으로. 자, 슬립 구합니다. 슬립을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참고로 이 문제는 숫자가 안 바뀌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대표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차 동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식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돼요. 2차 동선이 존재하는 슬립 공식이 있습니다. 입력이고요. 동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동선은 3을 줬고요. 3을. 얘가 입력인데 입력을 안 줬으니까 출력 플러스 손실입니다. 입력을 안 주면 뭐야? 출력 플러스 손실. 출력은 얼마냐면 100이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숫자만 주어지면 유도기에서 숫자만 주어지면 출력이고요. 입력이 몇 킬로와트라고 주어집니다. 아무 말이 없고 숫자만 있으면 출력입니다. 자, 출력 플러스 손실입니다. 손실은 두 개가 있죠. 동선과 기계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0.028이 나와요. 자, 이제 다 구했으니까 드시면 돼. 1-0.028 그리고 나서 NS 900 답은 얼마? 874rpm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답을 찾아드렸는데 정답은 3번이었고요.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까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들어갈 건데요. 52번 문제는 이쪽에서 할게요. 그냥. 이 52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문제의 난이도는
제가 지금 1회, 2회, 지금 3회 문제 풀고 있는데, 그렇게 뭐 어렵게 기기가 출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거를 위주로 맞추시고, 예,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뭐 틀리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뭐 만점을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전체 100문항에서 60문항 이상만 맞추면 합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특이하게 뭐 어렵게 출제된 문제는 없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52번. 얘도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어떤 단상 변압기에 2차 무부하 전압이 240, 부하시 2차 단자 전압이 230.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죠.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 공식은 두 가지가 있죠. V2 n분의 V2 제로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우리 이제 저항 강화율 가지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강화율 가지고 구하는 공식이 또 하나 있죠. 요거죠. 저항 강화율, 예, 역률,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강화율, 무효율, 그죠? 사인 세타가 이제 무효율이니까. 플러스 나오면은 이제 지역률일 때이고요. 마이너스를 적용할 때는 진역률일 때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요거 가지고 푸셔야죠. 예, 부하를 걸기 전과 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압. 그거를 뺀 차의 비율, 전압 변동이라고 합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이상한 놈, 큰 놈, 작은 놈. 그죠? 예, 작은 놈부터 갈까요? 작은 놈 얼마냐면 230 줬고요. 큰 놈이 240 줬죠. 마이너스 다시 작은 놈 230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4.35%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53번 들어갈게요. 53번은 유동이 문제인데 2차 효율 공식 물어봤죠. 슬립을 줬어요. 2차 효율 공식에는 원래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P 입력분의 출력, P 아웃의 출력이 되겠죠. 이때 기계손이라는 놈이 나오면 무조건 1 더하셔야 돼요. 근데 얘를 안 줄 때도 있어서 생략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식이 요거죠. 1-S. 세 번째 식은 NS분의 N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공식은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기각 속도라고 읽고요. 얘를 회전자각 속도라고 하죠. 자, 요거죠, 공식. 정답은 몇 번에? 3번이 되겠네요. 3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들어갑니다. 동기 리액턴스가 15옴이고요. 저항이 0.15옴. Y교선에 삼성 동기발전기가 있고 한상의 단자전압 V가 4000V, 유도기 전력이, 요기 전력이가 6400V, 부하각이 30도, 삼상 출력 물어봤죠. 이 문제 아까도 풀어봤는데, 아까는 아마 한상값을 줬기 때문에 곱하기 3을 안 했고요. 지금은 삼상 출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3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P는 XX분의 2V 사인의 델타가 되겠고요. 곱하기 킬로와트니까 마이너스 3승, 삼상 출력이니까 3배까지 적용하셔야 돼요. 사실은 요 공식은 우리 전력과학에서도 여러분들 나오죠. 정태한정, 극한 전력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리액턴스가 얼마냐면은 지금 10옴 줬고요. 이 값이 얼마냐면 6400. 그 다음에 V 값이 얼마예요? V 값이 4000V죠. 자, 곱하기 사인. 30도 줬나요? 그리고 킬로와트니까 마이너스 3승. 삼성당 출력이니까 3배까지 하시면 됩니다. 요거 누른값이 얼마 나오냐? 3840 나와요. 3840 킬로와트 하고 나옵니다. 정답 몇 번? 네, 3번 되겠죠. 그래서 한상값을 물어봤는지 삼상값을 물어봤는지 그거를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 곱하기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55번 갑니다. 55번. 직류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느 것을 조정하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그 발전기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V볼트가 이렇게 전압이 걸리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코일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저항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계자 저항이라는 거고요. 여기 전압을 걸면 여기에 계자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변 저항이 하나 있어. 이거를 FR이라고 할까? FR?
얘하고 구별을 해야 되니까 FI라고 합시다. 가변저항인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 V 구할 수 있나요? V 오명법칙이니까 V는 뭐야? IR이죠? 그럼 계좌전류 IF에다가 두 개의 저항이 병렬이 직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합성저항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FR 플러스 RF. 근데 요 저항은요.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코일을 감으면 얘는 딱 변하지 않는 거야. 세팅이 돼버리죠. 근데 여기 가변저항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요. 거실에 보면 등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거든. 그게 조광기라는 건데 거기 안에 저항을 변화시키죠. 저항값을. 그래서 빛의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요 저항값을 갖다가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얘를 올리면 얘도 올라가는 거야. 얘를 내리면 저항값을 감소시키면 전압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을 조절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얘 가변저항입니다. FR.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계좌저항이라고 하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도 계좌저항 아닙니까? 얘는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얘도 계좌저항이 얘도 계좌저항인데 이름은 똑같은데 얘는 세팅값이고 얘는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바꿔서 쓴 거야. 구별을 해드리려고. 자, 그래서 저항이 하나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56번 갑니다. 사극의 60Hz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1kW 동기와트에 대한 토크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자, 우리 토크를 물어봤는데 단위가 뉴턴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공식이 2파이 ns분의 60에 P 입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킬로그램미터 나오면 얼마예요? 0.975 ns분의 P2로 들어가는데 여기선 뉴턴미터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P2가 바로 입력인데 이거를 우리가 동기와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동기와트에 대한 입력을 토크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얘를 동기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와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2파이에다가 ns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요? 항상 얘기합니다. 극수와 주파수만 알면 동기속도는 구할 수 있다. P분의 120F죠. 자, 극수가 몇 극? 4극. 120, 주파수가 60, 1800 나오죠. 참고로요, 4극이 60Hz가 우리 기출문제 보면 가장 많아요. 계산문제 중에서. 자, 1800을 넣어주시고요. 60 곱하기 P2, 동기와트, 바로 1kW죠. 그럼 킬로와트니까 얘를 와트로 환산해야지. 1 곱하기 10에 3승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눌러주면 5.3 1라운드 대략 5.31 뉴턴 메타 하고 나온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가겠습니다. 57번 이쪽에서 할게요. 1차 전압이 6600, 2차 전압이 220V, 주파수를 60Hz 줬고요. 1차 권수가 1000회래요. 자, 거기다 하나 밑줄 그을까요? 1차 권수 1000회. 그죠? 왜냐면 2차 권수는 없는데 전압은 두 개 다 줬지만 권수는 1차 권수만 주어졌고 2차 권수는 안 주어졌어요.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최대 자속을 물어봤는데 일단 변압기 기전력 공식을 기억하셔야죠. 4.44 F M 파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 대신에 BS로 바꿔 쓸 수 있죠. B는 S분의 파이니까 파이는 BS다. B는 자속 밀도, S는 면적입니다. 1차 권수를 줬다는 얘기는 1차의 기전력이다 라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얘를 물어봤으니까 자, 나머지 다 넘겨서 나눠주면 되죠. 자, 이 원을 나누기 한 다음에 4.44 주파수 F N1 하시면 돼요. 2원이 얼마냐면 6,600이고요. 그 다음에 4.44 주파수가 60. 1차나 2차나 주파수는 뭐 동일할 거고요. 1차 권수가 1000회래요. 1000회.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0.025 나옵니다. 대략. 여러분들 자속의 단위는 뭐예요? 웨버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이게 이제 유도기의 기전력 공식과 변압기 기전력 공식은 똑같고요. 동기발전기 기전력 공식은 문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 뿐이죠, 여기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K 오메가가 들어가는 거죠.
권성계수. 그죠? 근데 이제 변압기는 권성계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게 이제 그 단절권하고 분포권의 고배의 크기를 우리 권성계수라고 합니다. 자, 58번 갑니다. 슬롯수가 32개, 코일 변수가 64개. 대단히 뭐 숫자들이 많은 걸 줬는데 사실은 뭐 아주 뭐 간단한 문제예요. 극수가 4극이죠. 자, 일단 극수만 제가 써볼게요. 나머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예, 조건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일대 단중 중권기가 나왔어. 단중 중권을 한번 써볼까요? 단중 중권. 여러분들 중권은 A하고 P가 같죠? 중복돼서 같다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어. 그럼 극수가 4극이니까 병렬회로서도 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중 중권기를 같은 극수에 이중 파권으로 변경했대. 거기 보면 19, 29인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중 파권으로 변경하면 단자전압이 어떻게 돼? 자, 이중 파권 한번 써볼까요? 이중 파권. 원래 파권은 언제나 초코파이니까 2개잖아요. 그죠? 병렬수가 무조건 2개야. 근데 이중, 다중도가 들어가면 여기다 m을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다중도입니다. 병렬수를 늘린 거야. 2배로. 2중이니까. 3중이면 3배. 4중이면 4배.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2 곱하기 2중이니까 2를 곱해서 4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단중중권으로 했을 때 전압과 이중 파권으로 했을 때 전압의 크기를 갖다가 따져보면 돼요. 자, 그럼 기전력 공식을 쓰는 거야. 이게 전압이 결국에는 발전기니까 기전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식이 이거 있죠? A분의 뭐예요? 피자파이 60분의 한 판 있잖아, 한 판. 회전수 M. 그러면 얘를 적용하면 A하고 P가 같으니까 4니까 4분의 4니까 1이잖아요. 그럼 얘도 해볼까요? 병렬 수가 4개죠. 극수 4죠? 그럼 4분의 4니까 얘도 1 나와. 그러면 단중 중권의 전압의 크기나 이중 파권의 전압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다는 얘기는 몇 배야? 1배가 되는 거죠. 1배. 그래서 단중 중권기를 이중 파권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압은 변화가 없습니다. 1배예요.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 되는 거죠.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59번 가겠습니다. 59번 이쪽에서 할까요? 자, 59번은요. 정류회로에서 평활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평활회로가 뭐냐?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교류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직류로 바꾸잖아요. 그럼 원래는 깨끗한 이런 파형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지가 않아. 실제로 이러한 파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린 뭐라고 하냐? 맹류가 존재한다 해서 우리 맹류분이라고 합니다. 맹류. 그러니까 우리 비포장도로가 있고 아스팔트가 있지 않습니까? 비포장도로는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맹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아스팔트로 다시 깔아주겠다는 얘기지. 매끈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평활회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맹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벽한 그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직류를 교류로 바꿀 때 이제 전력 변환할 때요. 고조파가 포함되는데 그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실기 때 뭐 DC 필터라는 게 있죠. L과 C를 달아가지고 뭐 필터를 적용하면 깨끗한 파형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뭐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맹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평평하게 만들어주겠다. 평활회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만파의 정률 물어봤는데 원래 이 효율은 항상 얘기하지만 효율 2타는 입력분의 출력이지 않습니까? 정류에서의 입력은 당연히 누구예요? 우리 정류는 항상 얘기하지만 뭐를 뭘로 바꾸는 거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 전력분의 직류의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교류 전압분의 직류 전압. 그거를 정류 효율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정률 나오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단상 반파 나오죠. 그럼 얼마냐? 40.6%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40.6%가 없는데요. 야, 여기에 분수 나와 있는 거 계산기 누르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파이제곱분의 4 곱하기 100입니다. 요거 누르면 요거 나와요. 40.6%.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제가 단상만파 정률 요거 40.6% 외우고 가세요. 그랬더니 나왔대 얘가.
근데 틀렸대요. 왜 틀렸나 봤더니 분수로 나와서 틀렸대. 계산기 모터로 가져갔어. 계산기 누르면 되잖아. 1번부터 4번 눌러가지고 40.6 나오면 걔가 답이죠. 그죠? 하나 더 할까요? 단상 전파는 몇 프로일까요? 무조건 2배야. 전파는 반파에 무조건 2배. 그래서 얘가 얼마 나오냐면 81.2% 나오죠. 그럼 만약에 분수 형태로 나오면 얼마겠어? 파이 제곱분의 8 곱하기 100이 되겠죠. 무조건 2배니까. 지금은 얘가 답 아니겠습니까? 얘가. 그죠? 단상 반파. 1번이 되겠죠. 아주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원래는 얘보다는 뭐가 나와요? 정외로 해가지고 단상반파 2D는 0.45에 2, 전파는 0.9에 2 이게 잘 나오죠.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효율이 오랜만에 뭐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3회 문제풀이 마무리를 짓고 저는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앞길에 좋은 합격을 하시면서 최종 합격까지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